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거나 특히 이제 수준이 좀 낮아 보이게 보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수준이 낮다고 보여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년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결핍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뭐 방어 기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심리학 이론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가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뭐 잘 나갔고 과거에 이랬다, 뭐 과거에 내가 얼마까지 벌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 현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나 뭐 미래를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 이런 말들을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거고, 항상 과거, 내가 왕년에 이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과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 이야기만 하네, 당연히 이제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늘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나 패턴을 말씀드릴 때 남의 권위에 의존하거나 남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허세식으로 많이 자랑을 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에 반응하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살짝 곁들이는 방식의 대화를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좋은 대화를 할 때의 패턴인데, 실제로 대화를 했을 때 남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상황들이냐면, 뭐 이번에 우리 친척이 뭘 했다더라, 사업을 성공시켰다더라, 뭐 투자를 성공했다더라, 그 아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뭐 무언가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보다는 남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남 이야기가 그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 뭐 무언가를 해서 나도 배워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냥 계속 남이 잘 나간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나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봤을 때 수준이 낮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화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가게끔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를 뭐 나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제3자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인관계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미리 알아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학습을 하고 가는 게 좋은 대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잖아요. 무작위로 이렇게 만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꺼내는 게 사실은 무난한 대화가 되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거나 뭔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이런 모습을 접하게 되면 수준이 좀 낮은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특히 뭐 아는 사람이 유명 정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예인이나 가십거리 이야기만 한다는 건데, 처음에 사실 대화를 이어갈 때 스몰 토크용으로 가볍게 뭐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연예인들 이야기를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까지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만 하거나 전체 대화 비중에서 50%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깊은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대중매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연예계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일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유명 인플루언서의 뭐 가십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진지한 얘기나 좀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네가 뭐 돈 많이 버니까 네가 사야지.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돈이 많으니까 넌 당연히 베풀어야 되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나는 너보다 돈을 못 버니까 너가 나에게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얻어먹으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호감도 가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굉장히 사고 능력이 좀 제한돼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부자가 원래 그 시간에 일을 했다면 벌 수 있는 돈이 달랐을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준이 이제 높아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조건 얻어먹으려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시간의 가치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아지고 수준도 낮아 보일 뿐더러 이제 굉장히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점을 항상 상대방의 기준으로 둘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주는 게 고맙다. 또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쓰거나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었는데 나에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돈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수준이 좀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비속어랑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반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적어도 비속어는 확실합니다. 비속어를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주변의 집단이 비속어를 사용해야지 친근감을 느끼는 곳에서 자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할 때 비속어 없이는 대화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외부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솔직히 친구 사이에서도 비속어 사용을 하지 말라고 많이 권하는데 그 비속어를 쓰는 순간 일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수준이 무조건 낮아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비속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단어예요. 그거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도 수준이 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다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비속어라는 거 표현 자체가 몇몇 집단에서는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비속어가 섞어서 뭔가 나온다거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려나 존중 이런 부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선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까운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비속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나에게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외부 시선에서 보면은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내 기준에서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만날 때 그 관심사가 다 자기에게만 있는 거죠. 상대방이 혹시나 느낄 수 있는 어떤 불편함 같은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낮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려한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배려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은연중에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보이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를 오히려 어필하는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줄 알면은 훨씬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